2016년에는 시민사단체나 뭐 노동조합이나 농민의 관계자들 또 대거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또 야당에서 날개모리 많이 독려했고 네. 이번 연인원 30만 명, 뭐 많이 보는 분들은 50만 명도 보고 네. 뭐 최소 10만 20만 모였다는 게 중론인데 아하. 이번은 정말 대단한 게 동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아, 대거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한 그다음에 것도 아니고. 진보정당이나 민주당이 대거 참여한 거 아니죠. 네. 뭐 민당 의원님도 한 5분밖에 안 왔어요. 보니까요. 그것도 뭐 개인 자격으로 그냥 온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면 저희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 때는 단체만 2,000개가 넘게 집결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촛불행동은 100여 단체하고 50개 유튜버 그다음에 개개인 뭐 수천 명의 시민들의 연합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연인원 30만 명이 모였다. 음.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지금까지 누적 시청자 수, 참가자 숫자가요. 네.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 오마이TV로만 지금 이 네. 집회 생중계, 행진 생중계, 그다음에 뭐 강성범 개그맨, 뭐 김민우 목사님 안진걸 발언 따로 한 거 오마이TV만 지금 200만이 넘어갑니다. 네, 몇백만. 그렇죠. 됐어요. 벌써 300만 원 가고 있잖아요. 아마 네. 이 300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복된 분도 일부 있겠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30만 명이 넘게 온라인에서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5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것은 네. 2016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초기보다 아하. 분위기가 더 뜨겁다. 그래요. 사실상 제2의 촛불 시민명이 시작됐다라고 아. 봐도 무방하고 특히 오프라인에 모이는데 30만 명인가 저는 엄청난 숫자라는 게요. 네. 지금도 코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걱정되죠. 부모님 모시고 산다거나 그러면 네. 혹시 나가서 걸려갖고 안 되니까. 음. 그다음에 극심한 물가 고통하고 고금리하고 그다음에 민생고 때문에 네. 아예 밖에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나갔다 하면 돈이 드니까 그렇죠. 누가 오겠습니까? 만약 지역이 소홀하면 어려운 몇만 상황. 명도 드는데 거기에 2016년에 검경이 우호적이었잖아요. 어쨌든 네. 지금은 정치 검찰과 경찰까지 정치 경찰화되고 심히 감사관까지 동원해서 야당과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2016년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2016년 완전 축제 분위기. 지금은 탄압받는 속에서 이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극우 단체가 공격을 하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 국민의힘에서 무슨 탐욕스러운 집회다. 아니 난 집회에서 탐욕스러운 집회라는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탐욕이 그렇게 막 있었다. 음해를 하고 네. 공격을 받죠.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극우 단체들이 막 스피커로 계속 테러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못 나오는 분들 꽤 있고 네. 아직 6개월 이제 곧 있으면 6개월이지만 6개월이니까 마음은 응원하는데 내가 직접 나가는 건 좀 여전히 네, 망설이는 분들도 망설이는 많아요. 분들. 그 상황에서 전국의 시민사단체나 노동조합이 전혀 거의 참여하지 않은 속에서 네. 촛불행동과 유튜브들과 함께 30만 명 그다음에 언론 보도도 거의 없어요. 2016년 언론 보도가 생방송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막 외신까지. 네. 근데 지금 언론이 철저히 외면한 속에서도 아. 30명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2016년 때만 100만 명 안팎에 모이는 효과나 다름없다. 아, 그만큼 위대한 항쟁이 시작됐다. 네. 지난 토요일 이 주말 집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이 경찰에서는 뭐 맨 처음에 16,000명 참석했다. 뭐 나중에 예. 대통령실 얘기 18,000명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정말 보셨어요? 바로 이제 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네네. 어마어마한 정치 공작이고 사기입니다. 어. 자, 지금 민주당사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아, 민주당사 다녀오셨어요? 김용 부원장이 3번 출근해서 1시간 정도 있었고 자료가 없는 것 하늘나라 땅도 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또 와서 출근하는 당직자나 당 관계자인 것처럼 해서 8층까지 진입했어요. 네. 정치검찰 놈들 17명이 저는 정치검찰 놈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태는 굳이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야당의 상징인 제1야당사를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한동훈 정권의 견제 세력인데를 네. 지금 한 번은 당사 앞까지 침탈했고 지금 아예 당사로 침탈한 겁니다. 네. 그것도 거의 위장하다시피 해가지고. 근데 자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왜 오겠습니까? 마치 민주당 전체가 범죄 소굴이가 되는 것처럼 또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세력으로 몰아오려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찰이 공작이 돼서 맨날 하는 짓이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켓도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시민사회에서. 네. 제가 이것도 하나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사회 보면서 일부러
정치보복 중단하라는 이렇게 피켓도 들고 있어서 오마이TV에서도 그것도 속신하다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지난 토요일 집회는 민생판단 정치보복 평화포기 친일배 윤석열 퇴진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상습하기 이제 피켓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정치보복이 들어있긴 하지만 작게 좀 글씨가 작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일부러 요거 주로 이렇게 들고 사이를 보다가 한 번씩 이렇게 아. 정치보복 중단하라. 네. 그다음에 불평등이 재난이다. 음. 일부러 민생 경제나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네, 다 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나오는 시민들에 대한 저희들 차원의 배려죠. 그다음에 퇴진시켜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제 방금 민주당에서 갔다 왔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 드릴 건데요. 네. 자 경찰도 장악했잖아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장 네. 다 전부 자기들 측근들로 갈아치우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수사하는 경찰을 취임식에 불러들이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네. 자 2010년대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때 촛불시민 국명 때 경찰이 너무 인원을 축소 공작하니까 네. 극우 태극기 세력은 과장하고 우리 촛불 시민 자발적 민주 시민 세력은 축소하고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하. 팩트도 안 맞고 그다음에 정치 공작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경찰이 국민들 앞으로는 인원 추산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과 대사회적 약속을 했습니다. 대국민 약속 대사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맞아요. 제가 격렬히 반박했고 결국 저희들의 추산은 지하철에서 하차 인원, 네. 버스나 지하철 하차 인원, 그다음에 통일 3사의 기지국에 잡힌 무선 그 인원. 네. 왜냐하면 기지국에서 연결되는 그렇죠. 네트워크 그거 있죠. 핸드폰도 다 하나의 기지국이잖아요. 네. 그 숫자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다음 뭐 항공 사진, 그다음 피켓을 나눠둔 피켓과 촛불이 뭐 수십만 개가 없어졌다. 네. 그래서 저희들 추사에 맞아서 역사에 연인원 1,700만 명이 23번 참여한 거로 기록 남은 겁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시청광장에서 저기 숭례문을 둘러싸는 데까지 네. 빽빽하게 가득 찼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인근의 골목, 아, 골목. 공터, 단선도로, 골목이 많잖아요, 거기 또. 카페, 네. 식당들마다 전부 다 아. 피켓던 분들. 왜냐하면 안이 너무 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빽빽하니까 행진도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 끝맞추지 못하고. 행진도 얼마나 많으면 숙대앞까지 도착했는데 시청 앞에 있는 분들이 출발하는데 끝났어요. 네. 원래 저도 그분들이랑 행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행진 못하고 남아있던 수천 명하고 마무리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오마이TV 인터뷰를 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아. 그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집회 길게 하는 줄 알고 7시, 8시쯤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행진. 아. 그래서 저한테 계속 와서 안진구 소장님 집회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사진 찍어요. 피켓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제 피켓 다 뺏어가시고 제가 들고 있는 피켓 다 뺏기고요. 네. 늦게 오신 분들이 피켓 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고 그래요. 아쉽다 그러고 이렇게 일찍 끝나냐 그러고 용산 집무실까지 행진하면 지금 가야 되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대에서 발표는 50만쯤 되어 보인다 그랬어요. 제 느낌으로는 네, 네. 단연간의 경험으로 집회 인생 33년. 음. 근데 나중에 저는 숭례문을 지나서 서울역 가는 방향까지 사람이 들어선다고 듣고 그 정도 50만 했는데 나중에 항공사진 네. 그다음에 우리 실무진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네. 시청광장 무대 뒤에 시청광장에서 그다음에 대로를 가득 메우고 네. 부평로 그다음에 인근의 인도도 가득 메우고 그다음에 골목들 간선도 가득 메운 건 확인했는데 네. 숭례문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만약에 서울역 부근까지 갔다 그럼 50만 명 맞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숭례문을 둘러싼 정도. 아, 둘레선 정도. 숭례문 광장 대로가 네. 숭례문 둘러싼 정도예요. 음. 이게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는 들어차지 못했어요. 아까 아.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코로나도 걱정, 물가도 너무 극심하고 아직 6개월이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냥 유튜브로 보신 분들 네. 해서 저희가 절대 저희는 과장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항의하는 분들 많았어요. 아니 네. 무대에서는 50만이라고 해놓고 아. 이제 와서 30만이 하냐는데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아무리 상황까지 보고. 저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고 네. 정말 많이 오셔서 50만 명 정도 모였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수십 년 집회를 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네. 이 정도면 뭐 현장에서 뭐 20만 명 가득했고 과장 안 근데 하는 왔다 숫자로. 갔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장시간 넓은 광야의 집회는
실제 현장에 보는 인원의 두세 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를 거의 3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사전 행사 4시부터 했었고, 네. 그다음에 행진까지 다 끝난 시간이 8시, 9시였잖아요. 음. 그럼 자 보세요.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뭐 네. 9시라 해도 대략 6시간 동안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찍 왔다 일찍 가는 사람, 아, 그럼요. 중간에 오는 분, 맞아요. 뒤늦게 네. 오는 분, 잠깐 앉아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동창회 모임하면서 데모하는 분들, 별별 분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걸 연인원이라고 연인원. 누적 참가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들이 예를 들면 결혼식장이나 출판기념회에 가서 인원 셀 때 갔더니 지금 150명 모여 있어요. 이렇게 인원 셉니까? 언론사들 어떻게 기사 쓰시죠, 박 기자님? 아니 그 공간으로 유시민 네. 이사장이 또는 안진걸 소장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현장에 100명이 있습니다. 기사 씁니까? 아니죠. 그 출판기념회에 네. 누적 참가자 숫자가 음. 2,000명이나 돼서 엄청난 성황리에 네. 출판이 있었다. 결혼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객이 뭐 가보니까 안에 앉아 있는 사람 100명 그렇죠. 셉니까? 실제 결혼식도 보면 식당에 다 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밖에 다 서성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돈만 내고 얼른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선물만 받아고 가는 사람들. 네. 그걸 다 참여 인원이랑 그게 연인원이고 누적 참가자고 식당 안에는 100명이 있지만 네. 실제 어디에 더 많이 있어요? 식당. 맞아요. 그다음에 식당 앞에 막 동창들끼리 막, 친구들끼리 예. 만나고 커피 그다음에 마시고. 심지어 결혼식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아, 인간들 예. 커피숍에서 돈 내고 왔다고 그냥 커피 한잔 하자고 저도 그래서 많이 만나요. 결혼식 가면 항상 커피숍 누가 연락을 해요. 너 왔냐? 나 여기 돈 내고 와 있다. 사람 네. 복잡하니까 이리 와. 얼굴 맞아요. 보고. 가보면 네. 얼굴 보고. 그럼 아, 이렇게 그렇게 제한되잖아요. 비유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깔끔하네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갔는데 김호준 네. 총수랑 이야기하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들의 인원 축소 공작이 있었다. 네, 그 얘기 못하셨죠. 극우 목사 태극기 집회는 3만 명 안팎인데 뭐 마치 네, 4만 네. 명이라는 것처럼 뻥튀기를 하고 저희는 시청광장에서 숭례문 광장까지 다 둘러쌌다. 그래서 연인은 30만 명이다. 아무리 접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하고 왔어요. 네. 축소 공작이 있었다는 이야기하고 아유 나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아니겠지. 그래서 아유. 지금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열심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제가 무대에서 50만이라 이야기한 것은 네. 너무 기세가 뜨겁기 때문에 또 숭례문 뒤는 보이지 않았는데 숭례문 뒤까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50만이다. 네. 그다음에 밀도 매우 높았다. 아하. 골목, 간선도로까지 다 찼다. 네. 제가 무대에서 보니까 이쪽 골목들은 보이잖아요. 그렇지. 실제 식당 골목들이잖아요. 네. 다 사람들이 여기 들고 계시는 거예요. 경찰은 고의적으로 18,000이라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중대한 정치 공작이고 불법 정치 개입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사이에 약속 어긴 겁니다. 근데 그럼 그걸 누가 시켰냐?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를 하잖아요. 집회 네, 신고를 네, 네. 10만 명이 했는데 뭐 야당도 총동원했는데 18,000명이다. 아. 여기서 다 거짓말이죠. 야당이 무슨 총동원 해요. 심지어 저 급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은 아예 깃발도 안 나왔잖아요.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뭐 일부 당원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 의원들 대여섯 명밖에 안 보였어요. 현장에서요. 맞아요. 무슨 총동원이에요. 오히려 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 우리 비판하잖아요. 네. 지금 나와라. 야당 죽이기, 민주당 어. 침탈, 문재인 정부의 장관 2명을 고의적으로 구속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측근도 유동규의 진술만 하나만으로 구속까지 시키는 상황이고 네.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심지어 이재명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민생경제 살려라는 민생경제 살리고 평화 살리고 그다음 민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지 네. 말아야 될 전 정부의 성과, 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다음에 협치해야 될 야당, 네. 야당 대표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빤히 보이는데 민당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죠. 실제 민당 거의 안 왔습니다. 뭐 당원으로 왔는지 모르겠죠. 네. 근데 머리에 뭐 당원이 써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총 정말- 동원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 연인원 그러니까 현장에 딱 보이는 인원으로만 보면 10에서 20만 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한 분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장시간 매우 넓은 곳의 집회는 네. 실제 연인원과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매우 많다. 아하. 그렇게 하면 촛불 시민명 때도 제가 지하철 하차 인원, 버스 하차 인원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네, 네.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온 인원이 집회 참가 인원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음. 별다른 행사가 없다면.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 그걸 주지는 않습니다. 네. 광화문광장 집회도 금지하고 있고 맨날 뭐 이상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행사들로 다 문화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 국민들이 광장에 모이지 못하는 행사들 네. 모이지 못하게 할 음. 그런 정도 행사들만 하고
그리고 뭐 버스 하차해놓은 지하철 하차해놓은 절대 협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추산도 일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략 최소 30만 명이 온 건 네.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열기는 지금까지 500만 명이 뜨거웠다. 넘게 그 지난 토요일 집회를 네. 시청했다는 건 온라인 참여자로 그럼요. 봐도 무방하다.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100만 지금 시대에. 명은 뛰어넘는 열기를 아하, 보여줬고 100만 명 넘었다. 이제서야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쓰는데 너무 이 언론들이 또 나쁜 게 네. 경찰 추산 18,000명이라고 그걸 그렇구나, 그대로 그러고요. 받아쓰고요. 기자도 눈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을 거고 자기들 자체 추산이라도 하든지요. 네, 자체 추산 아니면 주최 측 추산을 반드시 변기라도 해주든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언론 기사도 얼마나 상투적입니까?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아니 병렬식으로. 우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맞아요. 네. 그러나 저쪽의 극우단체 집회는요 이재명 구속 집회가 아니라 정확히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대예요. 차라리 철진한 색깔론으로 주사파 척결 집회했다고 vs를 쓰든지요. 그게 팩트잖아요. 정광훈 집회는 이재명 구속 집회가 아니에요. 근데 언론만 보고 다 마치 그렇게 보면 알 수밖에 윤석열 퇴진 집회와 네. 이재명 구속 집회 나란히 열린 것처럼 아하. 이 얼마나 언론이 기본적인 팩트조차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딱 가보시면 네. 어르신들만 있고 할렐루야 아멘만 외쳐요. 저는 영화 수리남인 줄 알았어요. 영화 수리남에도 이상한 목사 나오고 맨날 할렐루야 막 아멘 그러잖아요. 영화 수리남에 네. 보면 드라마 연재 넷플릭스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말이 그거지 굉장히 윤석열 극악한 세력을 비호하는 극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었어요. 제가 30분 동안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3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작게 모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윤석열이 지침을 준 거죠. 김문수 앞세워서 김일성 주지사 척결하자. 그리고 현장에 김문수 왔습니다. 김성수 TV가 단독 보도했어요. 네. 그래서 잡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는 올 수 없으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 보낸 거겠죠. 또 다른 국민의 의원이 왔을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이 어르신들 빼면 10% 20%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문재인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야당 탄압하고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압살하고 한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하고 싸우고 그죠? 윤석열 차 고등학생 탄압하고 네. 11월 5일 날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총궐기 한다니까 그 중에 뭐 한 명이 무슨 집행부가 통진당 출신 거기서 통진당 이야기 애 나옵니까? 통진당. 통진당 출신이면 뭐 예전에 통진 활동하면 영원히 집행하면 안 됩니까? 통진당 출신이 주도한 것도 아니지만 설령 네. 그 사람들 몇 명 끼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민의 물결에 네. 민주당 당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음. 박근혜 이명박 찍은 사람들 국회 안 나왔 집회 안 네.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찍은 사람들이 주도한 집회라고 하겠네요. 그 자들의 말에 하면 그런 의도에 따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네. 짓 하다가 지금 결국은 지지율을 만회하고 국정 동력이 없으니까 극우 단체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극우 유튜버들 무속 비선 세력들 가득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전광훈 세력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 자, 뉴스공장에서 못다 하신 말씀을 그 한을 오마이TV에서 다 이제 풀고 계신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한이 풀렸습니다. 요즘 뉴스공장보다 네. 오마이TV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요. 예, 거의 뉴스공장과 오마이TV와 네. 매불쇼가 막 아하. 비둥비둥 하잖아요. 그래요. 어쩔 때는 또 서울의 소리 쇼츠가 몇백만 보고 막 그러는데 네. 제가 지금 현재 TBS와 매불쇼와 서울의 소리와 오마이TV를 동시에 나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 유명한 최진범 목사님도 서울의 소리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매불쇼는 나가고 TBS하고 오마이TV 나와요. 야. 제가 세 개는 겹쳐요. 그러나 최진범 목사님은 서울의 소리는 안 나가세요. 못 나가거나 시간이 안 되셔서. 최진봉 교수님의 의문의 일편인데. 예, 의문의 일패입니다. 예, 그분은 늘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목사님, 최진봉 교수님 저도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 집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지율 27%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집회도 더 많이 올 거다 전망해 주셔서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